안녕하십니까 영장의 가족 여러분, 홍진걸입니다. 홍진걸의 친절한 1일 1독해 과외 시즌 2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시즌 1 보시고 많은 여러와 같은 성원이 있어서 시즌 2 계속해서 합니다. 시즌 1 분량 정도의 독해만 가지고는 독해를 완성하기 쉽지 않죠. 독해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실 독해력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스피킹만큼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업무를 할 때던가 이런 영어 영문을 읽을 일이 많기 때문에 독해력 상당히 중요하고요. 빠르게 핵심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하는 토익 독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한테 상당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부담감을 떨치시고 빠르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 이퀄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감 이퀄.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차근차근 능력을 키우면 좋겠지만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빠르게 읽고 정말 잘 추리해서 풀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직접 보여드릴 최신 트렌드의 문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잘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강의해 드릴 텐데 제가 한 달에 시험을 2번 보거든요. 2번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1년에 24번의 시험을 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만큼 많이 보는 강사는 없죠. 저만큼 많이 보는 강사가 있을까요? 한 달에 2번 다 보는 강사는 흔치 않아요.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독해 트렌드를 제가 최신 트렌드를 다 알고 있고요. 저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시험을 봤고요. 특히 최근에 독해를 보면서 많이 이제 놀랬어요. 왜냐면 더블하고 트리플이 많이 어려워져서 여러분이 독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독해 두렵기도 하고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로 제가 노리는 것은 여러분이 좀 부담을 떨어뜨릴 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쉽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목도 친절하고요. 친절하고 하루에 한 독해만 하고 끝내는 독해를 약간 생활화하는 그런 인강이 되겠어요. 그래서 독해라는 것이 무조건 뭐 하루 날 잡아서 한 세트 다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이렇게 하루 날 잡아서 한 세트를 다 푼다고 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독해씩, 1일 1독해씩 먼저 풀지 않고요. 먼저 풀을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친절하고 독해를 과외처럼 하루에 한 개씩만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트렌드 문제를 냈고요. 대신 이제 좀 독특한 내용의 이메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정도 분량입니다. 문제 수를 봤을 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인데 요거 기니까 두 문제, 한 네 문제짜리 문제 3개에서 4개 정도 분량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문은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건 길다 짧다 뭐 길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없는 게 길면 문제 수도 많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문이 길다 짧다에 너무 이렇게 좌우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메일의 특징인 from to date subject인데 디테일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제가 시즌 1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테일은 일단 스킵합니다. 디테일 스킵 작전인데 왜냐하면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읽어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은 뭐 있다? 고유명사와 숫자 부분은 무조건 넘어가는 습관이 돼야 돼요. 고유명사랑 숫자는 읽어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가 없고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에서 요구한다면 역으로 올라가시는 방법으로 푸셔야 되는 것이 디테일이죠. 얘네들은 다 고유명사고 디테일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제목 정도만 house purchase, 집 구매라는 부분만 보시면 되겠고 이거 뭐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해할 필요 없죠.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처음에 넘어가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가서 역으로 보시는 방법으로 꼭 푸셔야 돼요. 왜냐면 고유명사랑 숫자는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천천히 고유명사 숫자 빼고 내용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I am 아무개 who signed the contract for the brown roof house.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돼, 지난주에 돼 있죠. 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집이냐면 brown roof. 이렇게 갈색 지붕을 가진 집이었고요. 지난주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소가 나왔어요. Right before throwing a housewarming party today. 오늘
house warming party.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집들이 파티를 하기 직전에 I had to call a plumbing service company. plumbing, 배관공 컴퍼니를 불러야 했는데 because the sink in the upstairs bathroom, 위층 upstairs, 위층 bathroom에 있는 싱크대가 was stopped up. 잘 막혀서 이제 막 동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새로 이사가 왔는데 배관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어휘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요. 맥락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독해랑 마찬가지인데 한국어를 여러분이 독해하든 영어를 독해하든 어느 정도 일부의 추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단어가 모여서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짜맞추기 식으로 독해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A couple of plumbers showed up and tried to unclog the drain by running a long flexible wire through it.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long flexible wire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잘 휘어지는 긴 와이어 전선 가지고 drain을 unclog 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추론하는 거지. unclog는 뚫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drain은 이제 배수구를 말하는 거죠. drain. 그러니까 물이 빠지는 걸 drainage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배수구. 물이 빠져야 되는 거죠. drain이라는 표현은 물이 빠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배수 시스템을 drainage라고 그래요. drainage. Unfortunately, 근데 불행히도 what they only found, 그들이 찾은 것은 what they found, 그들이 찾은 것은 is that, 대디하였다. The former, 이전에 필수 단어죠. former, 이전에 오너가, 이 집의 오너가 had a similar problem,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unprofessional plumbers가 를 고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예 와이어를 broke, 끊어먹은 거지. 이 broke는 깨닫는 뜻도 있지만 선은 끊어먹다는 뜻이 있어요. break the wire, 선을 끊어먹다. in the pipe and just left the pipe places in it, pieces in it. 그러니까 이 전주인이 똑같은 플러머를 불렀는데 와이어로 이렇게 뚫다가 안 되는데 와이어가 끊어진 상태로 그대로 둔 거죠. 더 막힌 거죠. which caused further clogging. 그죠? 더 막힌 거죠. clogging. 그래서 not just one plumber but obviously four. 4명의 플러머가 그런 짓을 한 거죠. as, 왜냐하면 four broken wires were found in the pipe. 4개의 끊어진 와이어가 파이프에서 발견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My plumbers managed to 이럭저럭 뭐뭐하다 remove the pipe. 파이프를 제거하고 took out some trash and a wad of hair. 쓰레기 걸려있으니 막 걸려있는 거죠. 그 다음에 wad of hair. word가 뭔지 몰라도 되죠. 어쨌든 머리카락. And discovered the original reason for the clogging was some metal chains that had filled in it. 메탈 체인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부터 오리지널, 여기서 오리지널이 중요한데 원래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체인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그 체인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와이어까지 또 생겼고 와이어가 4개랑 또 걸려있다 보니까 막 쓰레기, 머리카락 이렇게 걸려있는 거죠. I wonder how they could get in there. 어떻게 이때 they는 그 체인이죠. 어떻게 체인이 거기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And on second thought,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I assume that it is a mistake of the original builder. 아예 이 집을 원래 지은 사람의 mistake가 아닌가. 왜냐하면 the chains look like part of construction material. 그 체인이 아예 그 집 지을 당시에 construction material, 어떤 집을 짓는 구성, 어떤 구성 공사에 쓰이는 material,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다. How could you put this kind of house up for sale? 어떻게 이런 종류의 집을 판매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겠죠. I am certain that, 기출, 문물을 확신한다. You had been notified of this problem while discussing the house with the former house owner. 전주인하고 얘기할 때 이런 문제 당신 알았을 거라고 난 확신한다. 이 얘기죠. I can never stand this kind of dishonesty. 당신처럼 이런 어떤 dishonesty, 정직하지 못함을 나는 stand, 참다 뜻이죠. 참을 수 없다 하는 얘기죠. 상당히 크게 complain 하는 내용이네요. complain 하는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좀 독특하게 집에 있는 플러밍 시스템을 잘못된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부분인데 이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요즘 트렌드를 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혼동시키는지를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간단하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혼동시키나 보겠습니다.
172번. 번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What is purpose of email?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유형 설명 들어갈게요. 이메일하고 편지는 첫 번째 문제로 거의 100%이 유형이 나오는데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email? 목적이 무엇인지. 첫 번째 문제로만 나오기 때문에 전반부의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진행하는 거랑 문제 진행이랑 같은 순서로 가야 되는 게 토익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로 나온 거는 첫 번째 단락에 답이 나와야 되는 게 99.99%의 원칙이죠.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앞부분을 단지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 정답은 D죠. To complain about a house. 집에 대해서 불평하기 위해서. 제가 complain이라는 글자도 써드렸죠. 불평하는 것이 이 이메일의 목적이었습니다. A번은 정반대죠. express gratitude라는 표현은 감사를 표현하는 뜻이에요. 외워주시고요. 그런 경우에 이메일도 꽤 있죠. 고맙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자, 제가 이메일을 경험해봤을 때 지금까지 본 이메일은 고맙다는 내용, 그 다음에 불평하는 내용, 아쉽다 뭐 이런 내용, 혹은 또 뭐 단순히 업무 내용, 확인해주는 내용, 예약 확인해주는 내용 이런 거, 일 확인해달라는 내용, 뭔가 했으니까 이런 거 확인해달라 이런 내용, 부탁하는 내용 이런 등이 이제 대표적이죠. Request repairs of sink. 요거 이제 함정이 될 수 있죠. 잘 독해를 못하면 싱크를 고쳐달라는 내용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To notify a housewarming party. housewarming party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을 파티를 알려주는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쉽게 D를 정답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원래 요 유형이 최근 들어서도 보면은 좀 어렵진 않게 쉽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요거 여러분 다 맞췄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문제가 이제 unclog란 단어. 우리가 clog란 단어를 많이 못 보죠. 왜냐면 배관이 막히는 일을 그렇게 여러분 영어로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clog, unclog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대입법으로 푸셔야 돼요. 대입법. 그래서 대입해 보면은 클리어가 답인 걸 알 수 있어요. 클리어는 어떤 물건을 제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클리어. 그래서 클러그에서 클러그가 막힌 걸 뚫는 거, unclog은 뚫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클리어, 제거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A번은 반대겠죠. 블럭은 막다는 뜻이니까 클러그랑 블럭이 좀 비슷하고요. unclog랑 클리어랑 좀 비슷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C번은 expand는 확장하다는 뜻이고요. D번은 paint 칠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여러분의 함정이 요즘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는데 Who most likely Mr. Roy. 자,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 이름 고유명사하고 숫자는 디테일이라고 했죠. 근데 필요하면 역으로 보냈죠. Mr. Roy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 게 정상이죠. 역으로 갑니다. Mr. Roy가 누구냐면 제일 처음 부분에 우리가 넘어간 부분에 보시면 Roy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U예요. U. 2인칭이 되는 거죠. 2인칭. 2가 뭐라고요? 2인칭. from이 1인칭. 그죠? 2가 2인칭이죠. 1인칭과 2인칭이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스터 로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약간 함정이 있죠. 실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D를 쓰는 사람이 생겨요. D가 되게 그럴듯하죠. 왜냐면 내가 집을 새로 샀는데 집 전주인한테 컴플레인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D번이 어떤 상식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맨 끝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혼동이 오는 거죠. 마지막 부분을 안 읽거나 대충 보시거나 이해를 못하신 분은 D를 답으로 쓸 수가 있는데 I'm certain that you had been notified of this problem. 이 사람이 문제를 통보받은 거예요. 문제를 통보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주인은. 더군다나 while discussing the house with the former house owner. 그죠? 이 집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former house owner랑 얘기를 할 때 이 문제를 통보받았을 거라고 난 확신한다. 그럼 이 사람은 former house owner랑 얘기했다는 얘기니까 former house owner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 D가 절대로 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D를 답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C번이 답인 것을 추론하는 문제죠. 이게 왜 요즘 문제스럽냐면 첫 번째, real estate agent라는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단어예요. real도 없고요. estate도 없고요. agent도 없어요. 나오는 단어라고는 house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house를 put on sale 이런 말 나오죠. 파다, put on sale 이런 표현만 나오지 절대로 비슷한 단어도 없어요. real estate agent. 이 단어 나오고 이 단어 나왔죠. 근데 A번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C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추론하게 만드는 거죠. 집을
프론세이라는 사람이고 전 집주인과 집에 대해서 논의할 사람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컴플레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C번이 되겠죠. C하고 D하고 같이 팔았는데 D가 아니니까 C로 정답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죠. 이게 요즘 트렌드죠. 그러니까 두 개의 보기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상식적으로 이길 것 같은데 아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혼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잘 읽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트렌드가 더블하고 트리플에 더 심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다음 강의 중에서 더블하고 트리플이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올 테니까 한번 같이 또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여러분 제가 문제를 먼저 드리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공부에 부담을 좀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저랑 같이 읽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그냥 난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TV를 같이 보는 거죠. 미리 풀어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부담 주지 않아요? 그럼 결국 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독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할만하지 않아요? 175번 What does Ms. Lindsay think initially caused the problem with us? 이것도 요즘 트렌드죠. 좀 어렵죠. 이것도 이제 힌트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initially 제일 처음에 이거랑 비슷한 말이 original이에요. 파트 5에서도 원래는 처음에는 이런 뜻인데 original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original reason이란 말이 나왔죠. 사실 reason이란 말보다는 cause란 말이 좀 어울리긴 한데 어쨌든 이런 original reason 혹은 original cause가 뭐였다? chai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이 D가 되는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처음에 와이어 얘기부터 했죠. 그래서 와이어를 쓰신 분이 계실 수 있고요. 트래시랑 헤어는 좀 적을 텐데 또 기타 소수 의견이 될 수 있는데 와이어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역시 끝부분을 잘 읽어보지 않으면 A번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요즘 트렌드죠. 사실 답이 D인 거죠. 왜냐면 체인의 오리지널 리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읽어보셔야 되냐면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Discovered the original reason for the clogging was some metal chains. 이 부분을 읽었으면 와이어가 original cause가 아니라 체인이 original cause였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체인이 집 짓는 당시에 들어갔다가 이걸 꺼내다 보니까 와이어가 이제 들어갔고요. 와이어가 들어가서 막히다 보니까 이 4개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막혔다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original reason 혹은 initially 처음부터 이 이 배관을 막은 것은 체인지였다는 것을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알 수 있는데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더 쉬운 게 오리지널하고 이니셜이랑 같은 뜻이 된다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리와 이니셜리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파트 5에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 5 잘하는 것도 7에 도움이 되고요. 7 잘하는 것도 5에 도움이 되는데 나오는 내용이라던가 일단은 토익이 대비하기 만점이 가능한 이유가 토익에 나오는 단어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들만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는 단어도 분명히 있을 텐데 토익에서 경험을 잘 못해요. 왜냐면 제한된 단어만 계속 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한테는 단어가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느 한계점에서 더 이상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굳이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가급적이면 의사소통이 100%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좀 격식 있는 좋은 표현으로 쓰는 거지 어려운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리가 오리지널이랑 같다는 표현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어휘랑 이 어휘랑 같다는 걸 알면 상당히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답이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정답이랑 그다음에 문제랑 지문, 문제, 정답 이 세 가지의 패러프레이즈가 이루어지면서 얘랑 비슷한 단어니까 얘가 답이겠구나 이런 짐작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배웠죠. 오리지널리와 이니셜리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답이 D가 되는 그런 문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하루 분량. 여러분 도전하시죠. 하루에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고요. 독해 이렇게 하다 보면 독해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요. 나도 모르게 시험장 가면은 이게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시즌 1을 보시고 시즌 2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하루에 한 독해 하는 거 한 달 동안만 해보시면 여러분 독해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자신감 만빵 생기고 그다음에 제가 핵심만 또 강의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또
독해 실력 자체가 늘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푸는 유형 패턴을 또 중간중간 읽을 수 있겠죠.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아이디 토익맨으로 저에게 해석 안 되시는 부분 사진 찍어서 문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독해를 해서 여러분한테 독해 안 풀리는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공부법 상담, 강의 선택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단기 홍진거였습니다. 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